차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어 스커프가 카이엔 GTS라는 알루미늄 재질의 도어 스커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은 보스 스피커 옵션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양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르쉐 특유의 그 5구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GTS 모델이다 보니까 칼라가 아니라 그냥 단색 형태의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핸들을 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 만족하는데 핸들이 너무 구형 느낌이 많이 나서 이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이엔 955부터 이 헤리티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2010년식 파이널 모델이다 보니까 포르쉐의 그 미디어 시스템인 PCM 3.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팁트로닉 사양인 걸 볼 수가 있고, 저 가운데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맨 왼쪽에 사륜구동 조작 버튼,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되는 스포츠 모드 버튼, 그리고 서스 세팅을 컴포트, 노멀, 스포트로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맨 아래쪽에 이 차량은 PDCC 옵션이 빠져 있어서 그런데 이 PDCC 옵션이 있는 차량은 이 맨 아래쪽에 PDCC 버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수석 쪽은 뭐 아무것도 없어서 아주 휑합니다.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센터 콘솔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파이널 모델이라서 옥스 단자, USB 단자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콘솔은 2단이긴 한데 높이가 낮아서, 깊이가 낮아서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을 넣지는 못합니다. 다시 핸들을 보시면 뭐 공넘김 버튼,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뭐 전화 받기 버튼, 미디어 선택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 가운데 포르쉐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핸들 좌우로 있는 게 이제 기어를 주행 중에 조작할 수 있는 팁트로닉 버튼입니다. 특이한 거는 이 핸들 뒤쪽에 그 핸들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심하다면 세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럽차답게 이 왼쪽 부분에 라이트 조작 패널이 있고, 그리고 포르쉐 특유의 왼손으로 키를 돌리는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유래를 많이들 아시다시피 르망 레이스에서 오른손으로는 기어를 조작하고 왼손으로는 키를 돌리면서 0.1초라도 빨리 달리기 위한 포르쉐의 노력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타다 보면 다른 차를 타도 왼손으로 킥구멍을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주차할 때 장애물과의 거리 감지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자, 도어 트림 쪽을 보시면 대부분이 가죽, 나머지 위치는 이 알칸타라로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지고, 실내에도 플라스틱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도어 트림 그리고 대시보드 전체가 거의 가죽으로 대부분 감싸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시트 열선 버튼, 그리고 미디어 버튼, 그리고 공조기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깨알같이 카이엔 GTS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시트가 착좌 부위는 알칸타라로 된 세미 버킷 시트 형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쪽에는 깨알같이 포르쉐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 버킷 시트가 생각보다 자세를 잘 잡아줘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주행 시에는. 그리고 뒷좌석에 보시면 뒷좌석도 양쪽이 세미 버킷 시트로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오렌지색 무드등이 들어와서 상당히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운전 위치에서 제가 탑승을 했을 때 이 주먹 넓이인데 상당히 공간이 넓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국내 그 SUV 뭐 산타페나 소렌토가 훨씬 공간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 카이엔 957의 경우에는 차량 너비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좌우 너비는 차가 너비가 있어서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4조 에어컨은 아니고 뒷좌석은 그냥 통으로, 별도의 공조장치 패널이 없이 그냥 통으로 앞에서 조작을 하면 뒤에서는 송풍구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포르쉐 카이엔 2010년식 GTS 모델입니다. 4.8 자연흡기고요. 957 카이엔이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카이엔 957은 최초로 출시됐던 카이엔 9555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격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955 모델이 4.5L MPI 엔진을 탑재했었다면 이 957 모델은 4.8L GDI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엔 957 모델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서 이제 카이엔 958로 코드 전환이 돼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카이엔 957은 3.6L, 4.8L 그리고 4.8L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 4.8L 터보 엔진은 뭐 제로 100이 5초대에 이를 만큼 굉장히 무서운 가속력을 보여주는 고성능 엔진입니다. 카이엔의 무게가 기본적으로 2.3톤 가까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957 모델이 955 모델의 페이스리프트라는 게 정확히 느껴지는 게 약간 좀 올드한 내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955 모델은 내부에 우드 그레인이 많이 보이는 반면에 957 모델은 그래도 알루미늄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서 훨씬 고급스럽고 나름대로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뽐내고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이 차는 957 GTS 모델이어서 에어서스를 탑재하고 있고, PASM 버튼을 눌러서 컴포트, 노멀, 스포츠로 서스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7 GTS 모델인 만큼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이 서스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순정으로 장착된 스포츠 배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배기음이 좀 더 스포티해지는 그런 음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에 장착된 PCM은 PCM 3.0 모델이고, 이게 아마 2008에서 2010년 정도에 장착이 됐을 거고, 그 이전 차량은 심카드 삽입구가 없고 여기 그 버튼, 숫자 버튼이 위치한 PCM 2.1 아니면 PCM 2.0 버전이 아마 탑재되었을 겁니다. 일단 매뉴얼을 읽어보면 블루투스 연동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수입된 모델들은 이 블루투스 기능이 없이 빠진 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차에서 감상을 하시려면 이제 사제로 장착을 해서 음악을 감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957 모델은 보스 스피커가 옵션으로 나온 차량이 있는데, 이 차는 일단 그 스피커가 장착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선명도도 높고, 이 오디오에 대해서 저 같은 막기들은 들었을 때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957의 내장은 검정색과 이런 텐 브라운, 이런 갈색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브라운 색깔이 때도 덜 타고, 그리고 이 내장재 품질도 사실 검정보다는 약간 더 좋은 편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요즘 차에 비하면 어떤 설명드릴 만한 특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차에는 다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기능들만 있고, 특별히 언급할 만한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957이 2010년까지 생산됐고, 이제 카이엔 958이 2011년부터 생산이 됐는데, 단지 몇 개월 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958이 훨씬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당연한 얘기겠지만 훨씬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 뛰어넘는
훨씬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957을 보시면 가운데가 이 예전 그 911 그러니까 뭐 996이나 997 모델처럼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서 기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958부터는 특유의 이 경사가 진 센터 콘솔을 구성을 해서 이 버튼을 운전자가 조금 더 인체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 얘기를 더 해보자면 통풍 시트는 없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시트 그리고 뒷자리 후석에 열선 시트가 있고 핸들에 열선 핸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선 핸들을 작동시키는 버튼은 없고 이 특정 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그 텔레스코픽 틸팅 기능은 당연히 버튼으로 할 수 있는 자동이고 시트도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레인지로버 같이 그렇게 이제 편안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은 좀 저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단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세팅입니다. 컴포트로 해도 그거는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속으로 가면 안정성이 상당합니다. 고속에서 바운스가 칠 때 이걸 정말 2.3톤에 육박하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바운싱을 잘 잡아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무게인 만큼 와인딩에서는 조금 둔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차에는 포르쉐가 자랑하는 그 PDCC, 그러니까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옵션에서 빠져 있는데 그 PDCC 기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유압 스테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샤시가 비틀리는 상황에서 유압으로 그것을 제어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차에는 아쉽게도 PDCC가 빠져 있어서 제가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걸 경험하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고속 코너링에서 정말 대단히 안정적으로 차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PDCC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된 차다 보니까 이제 PDCC 같은 별도의 유압 라인이 생기게 되면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또 정비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과격한 주행을 할 일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PDCC가 없어서 정비 소요가 줄어들었구나 하면서 이제 스스로 위안을 좀 삼고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네 짝 다 동일한데 29535에 21인치 어느 정도 안정성은 담보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 시내 도로 같이 좀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좀 노면을 탄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약간은 피곤함이 좀 있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이어 갈 때도 굉장히 비싸겠죠. 특이하게도 이 957 모델은 우리나라에 한 2대 정도가 수동 모델이 수입이 됐는데 그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제로백이 6.1초 정도로 이제 재원상 나와 있습니다. 이제 SUV 수동 모델의 경우에는 예전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특이하게 뭐 르노 삼성 당시는 삼성자동차죠. 삼성자동차 QM5도 정식으로 이제 수동 모델을 판매를 해서 뭐 꽤나 적지 않은 수가 팔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배기량 고성능 브랜드에서 이 수동 모델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거의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뭐 이 중고차 사이트나 카페 같은데 뭐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타보게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 사륜 락 기능이 있어서 보면은 본격적으로 해외 유튜버들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 카이엔 차량을 랠리카처럼 이렇게 본격적인 오프로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소위 그 오버랜딩 차량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카이엔 957 차량의 내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에 장착된 4.8L GDI 엔진의 경우에는 이 바로 직후 모델인 958에도 잠깐 쓰였었고요. 그리고 970 파나메라에도 쓰였었습니다. 포르쉐 포럼에서 보면 이 4.8L 엔진, 그러니까 이제 957, 958 그리고 970 파나메라에 들어간 이 엔진 스크래치 이슈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관리 여하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겠죠. 이 차의 고질병으로 알려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퍼 케이스 쪽 문제나 아니면은 제일 유명한 냉각계통 쪽 문제, 그러니까 뭐 물이 지나가는 배관이 플라스틱이어서 손상이 잘 된다거나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정형화된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진 스크래치 이 부분이 없이 관리가 잘 된 엔진이라고 하면은 딱히 고장 날 것이 없는, 생각보다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같이 뭐 정보가 없을 때야 뭐 포르쉐 하면은 무조건 뭐 돈 많이 드는 차 아닌가, 뭐 유지할 수 없는 차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냥 현대에서 만든 그냥 제네시스 모델들도 사실 그냥 수리비가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 포르쉐를 잘 고치는 곳에 가서 정확한 진단으로 필요한 부품만 정확히 교체하시면 저렴하게 이제 포르쉐 배지를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8 8기통 엔진이 아무래도 좀 엔진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한번 정비를 하실 때 한꺼번에 많이 하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임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중고차 사이트나 아니면 카페 이런 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관리가 잘 된 그 957 꿀 매물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들을 적당한 가격에 가져오시면 뭐 저렴한 가격에 이 8기통 포르쉐의 8기통 엔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57의 약간 그 남성적인 외형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 차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보셨을 때 좀 남성적인 외형보다는 이제 최근 포르쉐의 약간 좀 둥글둥글하고 여성적인 디자인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 바로 직후인 이제 958 카이엔 958 초창기 모델을 가져오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58 모델도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